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해움 클래스 현대사회와 법이야기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와 사면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제도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공소시효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사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입니다.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드라마 시그널, 그리고 대통령 특별사면, 크리스마스 특사 이런 것들 언론에 많이 보도될 거예요. 내가 살인범이다, 드라마 시그널 같은 거 보면은 공소시효를 딱 마감을 앞두고 딱 그 범죄자가 공소시효 딱 끝났다고 딱 나오는데 추가 그 며칠 이후에 범행이 발견이 돼갖고 공소시효 안 끝났어 해갖고서 잡아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그게 드라마 같은 데 계속 등장을 했던 거죠. 영화에도. 그래서 공소시효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공소시효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도망 다녀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잡아서 수사를 해서 유죄의 증거를 찾아서 공소를 제기해요. 형사소송을 제기해요.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유죄의 증거를 찾아서 판사님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유죄 판결 내려주십시오. 공소, 형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법관이 피고인하고 법정에서 변호인하고 막 얘기 듣고 유죄가 확실하면 유죄 판결 땅땅땅 내리는 게 그리고서 교도소로 보내는 거. 이게 형사사법 절차인데,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도망 다니면 그 기간을 만료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가 아닌 거예요. 유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 제기를 못하니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는 거죠. 무죄 판결도 아닌 거고. 소송을 제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그래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검사가 날짜를 착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래도 얘도 고통은 받아야 된다, 재판은 받아봐야 된다라고 해서 올리면, 그래도 올렸으니까 유무죄 판결을 한다? 아니에요. 소송의 이 공소 제기의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면하는 면소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달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완성이 되면 이제 소송을 제기 못하는 건데, 보통 가끔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을 보셨을 거예요. 해외 도피하시는 분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를 하고 20년, 25년 만에 들어와요. 나는 공소시효 완성됐다 하고 들어와요. 공소시효 완성 안 된 거예요. 국내에서 도망 다녔어야 돼요. 국내에 형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로 나가버리면 공소시효는 정지돼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오늘 저지르고 내일 도망갔어요. 내일 해외로 갔어요. 25년이 있다 왔어요. 그럼 난 공소시효 완성됐네? 아니죠. 공소시효 이틀 된 거예요. 이틀 된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 도망 다니는 건 절대 안 돼요. 해외로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돼서 들어와서 다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경우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다 처벌해 봤죠. 그래서 공소시효는 형의 시효라는 것, 이제 우리가 법에 시효라는 말이 있어요. 시효. 공소시효도 마찬가지고 형의 시효도 있고 소멸시효도 있고, 이거 민법에 있는 건데, 이 시효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현재의 현재의 상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형의 시효는 뭐냐면은 내가 형을 받았어요. 징역 3년을 받았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통 징역 5년, 실형을 받으면 법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데리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히고 이제 교도소로 데려가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몇 월 며칠까지 들어와라. 그러면 자기 정리하고 들어가게 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형을 바꾸서 도망갈 수도 있죠. 유죄 판결을 바꾸서 도망갔어요. 근데 일정 기간 다 도망 다니면 이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형 집행, 즉 형 집행을 소멸시켜서 형을 살리지 않는 제도도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유예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서 계속 요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만제. 안 갚았는데도 그 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법 상식, 법 정의랑은 맞지 않죠. 잘못을 했는데도 시간만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잖아요.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의랑은 반하긴 하지만 이런 게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있어요, 법에는. 왜냐하면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도망을 다녔으면 도망을 다녔으면 그만큼 도망 다니면서 그 어려움도 겪었을 거고, 이러니까 에이 그래 이 정도 도망 다닐 정도라면 죄값 받은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는 정확히 얘기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도망 다녀서 그 기간이 완성되면 소송 자체를 제기를 못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 제도가 공소시효라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 이유, 공소시효 왜 지금이라도 범죄자 잡으면 처벌해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왜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존재 이유는 아셔야 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 즉 정의를 찾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정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너무 질질 끊는 거는 그것도 나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구속, 즉 국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국가가 이건 범죄다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자를 잡아서 빨리 체포해서 빨리 수사해서 빨리 형벌권을 집행하는 거 국가의 책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하니까 니네 빨리빨리 조치해라 라는 국가 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구속이고,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조속히 종결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저지르고 막 도망 다니는데 영원히 도망 다닌다고 하면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게 되니까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끝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 다닌다고 할 때 어떤 게 있어요? 도망 다닌다고 할 때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 못해요. 왜? 그 사람으로 금융거래나 아이디를 개설한다든지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만든다든지 어떤 계획, 그리고 병원에 간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확인돼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도 살지 못하고 숨어서 살고 남의 이름으로 살고 병원 치료 제대로 못 받고 막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이 되니까 이거를 그래 그 정도 도망 다녔으면 하고 끝내주겠다는 게 이 공소시효의 하나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열이 받고 저도 열이 받는 거죠. 왜? A라는 범죄자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는 뭐예요? 그만큼 도망 다니는 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도망 다녔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놈 목소리의 그놈, 그 그놈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걔는 도망 다니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 당당하게 자기 이름 걸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생활을 유지했을 거예요. 뭐가 불안정해요, 걔는?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력의 효율적인 운영, 즉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계속 매달리다 보면 다른 사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어지는 딜레마가 빠지죠. 비용이라든지 수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사건에 영원히 잡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건이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미제 사건 팀으로 넘겨버리고 새로운 사건에 집중하는 것도 수사의 효율성의 입장에서 좀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그거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이제 가끔 관리를 할 뿐이지 못 찾았던 걸 계속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증거 보존의 어려움이에요.
즉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 목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물은 소신이 될 것이고 사람의 기억은 흐려질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어려워지고 그럼 괜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고소한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이유 국가기관의 자기구속 빨리 수사해라.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이제 종결시켜주는 의미. 그리고 수사력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종거 보존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절도를 보면 좀 가벼운 범죄를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은 가요. 그래. 범죄 절도 저지르고 저 정도 도망 다녔으면 그리고 또 증거도 보존하기 어렵고 그리고 좀 작은 절도 사건 하나에 수사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중대한 범죄 빨리빨리 수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살인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람을 죽였는데 도망만 다니면 돼? 일정 기간 도망 다니면 얼굴 빳빳이 들고 살 수 있어? 이러면 이거 공소시효가 왜 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이제 보도됐듯이 살인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는 폐지했어요. 공소시효는 폐지했어요. 이제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영원히 도망 다녀야 돼요.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영원히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그럼 과거 사건들, 그놈 목소리의 그놈이라든지 대구의 그 개구리 소년들 이런 사건들 그거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공소시효를 폐지했지만 과거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범죄까지 다 폐지한 건 아니고 1990년대 범죄까지 다 폐지한 건 아니고 2010년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 법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시점에서 봤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들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영원히 도망 다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들도 뭐예요? 공소시효가 계속 영원히 도망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 시행되는 시점의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들은 다시 그래도만 이래 더 도망 다녀 이럴 수는 없어서 그 과거의 범죄들 1990년대 범죄들 이런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지금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있긴 하죠. 근데 앞으로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공소시효 특히 권력기관에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권력기관과 친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처벌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제 공소시효는 국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어요. 정의에 반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증거에 희미해지는 것도 이제는 거의 과학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 DNA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반하고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소시효를 점점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우리 법에도 보면 지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들, 즉 영원히 도망 다녀야 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헌정질서 파괴 범죄. 그래서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해죄. 요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처벌했을 때 5.18 관련해서 처벌했을 때 그때 그분들은 뭐예요? 전두환 대통령 그 재임 기간,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 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권력을 잡아버렸으니까. 그때 이 법을 만들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했어요. 그리고 집단살해죄, 중환성폭력도 없어졌어요. 중환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 등 살인죄를 저지르는 강간을 하면서 살인을 한 경우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장애우에 대해서 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그거보다 큰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중환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살인범죄 폐지했죠. 사람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아까 2015년 7월 30일 시행 이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만
그래서 태완이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영아살해자인데 촉탁승강자인데 자살사주 중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법정형에 사형이 적용되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죄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냐? 우리 보면 법정형에 내가 받는 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건 나중에 소송을 해야지 받는 거니까. 내가 저지른 죄에 적혀져 있는 형량이 있죠. 그걸 법정형이라고 해요.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요. 법정형에 사형이 적혀져 있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요거의 기준으로 지금은 이전이고 지금 2007년 12월 22일이니까 지금 이제 강화된 이거죠. 근데 아까 살인죄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된 거고, 그거 말고도 규정되어 있으면 25년에 도망 다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년에 도망 다녀야 되는 거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법에 뭐 15년 이하의 징역, 어쨌든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규정되어 있으면 10년, 그리고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의 징역이면 7년에 도망 다녀야 되는 거고, 그리고 5년 미만의 징역이면 5년, 3년 이렇게 법에 내가 저지른 죄의 정도요, 그 죄에 정해진 법정형 중에 가장 높은 거를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저지른 죄의 죄값 정도는 도망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 정도는. 그래서 공소시효는 범죄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요. 내가 저지른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정해진 범죄의 법정형의 최상한의 기준으로 요걸 적용하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중에 가장 중한죄의 정한형의 공소시효만큼 도망 다니면 되는 거죠. 형의 가중강경 사유는 많아요. 뭐 가중강경 사유, 형을 깎아주는 사유나 강경해줄 사유가 다 있을지 몰라도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하고, 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해요. 오늘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늘 1일이에요. 오늘 밤 11시에 저질렀든 11시 59분에 저질렀든 오늘 아침 일찍 저질렀든 오늘 저질렀으면 하루, 내일은 이틀. 공범이 있죠.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A, B, C가 했으면 A는 행위가 끝났는데 B가 하고 이어서 C가 하고 공범들이 있으면 각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일 마지막에 저지른 공범의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 기간, 아까 정해진 기간들을 계산해요. 그리고 예외도 있고요. 예외는 이제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다한 때 진행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미성년자가 제가 성폭력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잖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년이 된 때부터 아까 그걸 진행하는 거고,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도, 아동학대도 내가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그게 아동학대인지도 모르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진행하는데 아동학대 범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이 성년이 됐을 때부터 그 공소시효를 따져가지고 공소시효를 쭉 늘려놓은 거죠. 이런 예외가 있어요. 특칙은 아까 이제 강간과 추행해제, 강간죄 같은 경우도 요즘에 DNA 증거가 있으면 아까 정해진 시간보다 10년이 더 연장해요. 왜? 과학적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의 희소성이 사라질 가능성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더 연장해 놓는 특칙도 있고, 군무이탈 범죄, 우리가 탈영죄, 탈영을 하면 10년이에요, 공소시효는. 근데 탈영을 하면 영원히 도망 다녀야 돼요. 왜? 탈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니까 한 번 도망가서 10년만 도망 다니면 공소시효 완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군대에서 어떻게 하냐면 탈영을 한 번 하면 매년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애들이 끝나기 전에 다 어떻게 하냐면 참모총장 명의로 돌아와라, 이제는 복귀해라, 복귀 명령을 내려요. 공소시효가 완성 이제 10년이 다 돼가려고 해요. 그런 애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복귀해라 이래요. 그러면 군인이 아직 군인의 신분이니까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오면은 뭐예요? 명령 위반죄가 되는 거죠. 탈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돼서 완성됐을지 몰라도 그 전에 뭐를 해요? 복귀 명령을 내려서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니까 그건 또 3년의 공소시효예요. 또 3년 또 안 돌아오면 또 3년 앞두고 또 뭐예요? 그런 애들 돌아온 애들 잡힌 애들 빼고
또 공소시효 완성될 것 같은 애들 또 돌아와라 또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한 번 탈용을 하면 영원히 도망다니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국민투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3개월. 특히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길어지면 내가 불법 선거를 했는데 임기 다 채우면 의미가 없으니까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특칙은 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같은 경우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외 도피라든지 이런 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정지가 되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국외 도피 이거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까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소송 제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소시효에 대한 얘기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을 못 하는지 알으셔야죠. 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공소시효 완성으로. 두 번째 이게 왜 존재하는지. 아까 4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게 설득이 되시는지 이해가 가시는지 그리고 공소시효를 우리나라가 많이 폐지했고 연장해 놓은 상태고 그럼에도 여전히 공소시효는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사면제도에 대해서도 수업을 했고요. 사면은 이제 그 공소시효랑은 다른 건데 이것도 형사사법에 관련된 거니까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사면이라는 거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통령이 법관이 내린 형량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을 면제해 주거나 어떤 조치를 해줌으로써 처벌을 안 받게 하거나 교도소에 살고 있다가 만기를 안 채우고 나올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광복절 특사라든지 크리스마스 특사 뭐 이렇게 해서 석가탄신일 특사에서 그동안 이제 개선의정이 큰 범죄자들 위주라든지 아니면 가끔 정치인이라든지 경제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면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뭐 복권시키고 최근에는 뭐 그 옆 회장님도 있었고 지금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들은 계속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면은 근거 법령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 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일반 사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잘 받지 않아요. 우리가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 왜?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특사다, 석가탄신일 특사다 이런 때는 특별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부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면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법률로 정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사면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 사면은 왜 존재하는가? 어떤 방식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사면의 종류부터 사면은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어요. 일반 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공소권 소멸을 하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경우에 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뭐 이게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뭐 안전거리 위약부라든지 아니면 뭐 그 신호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고가 났으면 그거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하고 업무상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니까 그건 별도고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어떤 벌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위반 조항에 대해서 일반 사면을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로 처벌받아가지고 벌점 처벌을 그걸로 그 어떤 행정 조치를 받았다든지 뭐 처벌을 받는 게 있더라면 그 처벌받은 것도 없애주고 교도소에 살고 있으면 나가고 재판 중이면 재판 그만두고 풀어주고 수사 중이면 수사 종결하고 그 범죄 하나의 범죄를 딱 정해가지고 뭐 하나일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범죄 딱 범죄를 일정한 범죄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과거에 저질렀던 사람 현재 집행 중인 사람 재판 중인 사람 수사 중인 사람 다 형사처벌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생계형 범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진짜 참작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국민들이 비난의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게 많지도 않고 국회의 동의도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인 건 특별사면이라고 그랬어요.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서 형 집행만을 면제하거나 또는 복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 싸성탄 특사 같이. 지금 A라는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찍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형평에 문제가 걸리니까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선거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이면 그 선거, 예를 들어서 몇 대 국회의원 선거, 몇 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쫙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사면이 좀 많다. 대부분은 특별사면이라고 우리 언론에 뭐 누구를 풀어준다 막 얘기 나올 때는 대부분 특별사면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이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론 반대론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권분리에 위배된다. 이건 절대 군주시대의 잔재다. 이거는 과거 시대에 절대 군주시대에 있었던 잔재가 현대 법치국가에도 남아있는 것이란 비판을 하는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장치다.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죄를 받았는데 진범이 나오거나 막 이런 경우 재심에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재심의 사유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재심하기 되게 힘들어요.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재심을 하는 절차들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인원이 이렇게 좀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정치적 사상적인 이유로 극형을 받는 사람.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극형이나 이런 거를 받아버린 정치범이나 사상범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법은 위반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면제도가 있다라면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사면 조치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라고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찬성론 반대론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이 사면이 또 이제 이게 1년에 한 두세 번씩 안 할 때도 있지만 1년에 보통 한두 번씩은 일어나고 또 그러면 그게 사면을 하기 전에는 계속 언론에 보도돼요. 누가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니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공소시효를 한번 이해했고 그리고 사면제도를 한번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지, 사면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한 찬반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해주시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